3기 신도시가 그야말로 공공아파트 신도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분양 그리고 입주 시기도 계속 늦어지고 있고 분양가도 오르고 있어서 이 수요자들의 관심도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신도시를 그냥 막 개발만 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한 이야기인데요. 그래서 오늘 이 3기 신도시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. 임대와 소형 아파트 비율을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서 이 점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. 제가 쓴 기사인데요. 이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의 아파트 약 3천 가구가 이제 늘어났습니다. 국토부가 고시를 통해 공식 발표를 한 건데요. 이 고양 창릉 신도시에 들어설 주택은 기존 3만 한 5,500가구에서 3만 8,073가구로 2,500가구 정도가 늘어납니다. 윤석열 정부 들어서 주택 공급량이 지난 정부보다 더 적다라는 이제 비판을 받자 이 고양 창릉을 비롯해서 이 3기 신도시에 추가로 아파트 비율을 늘려서 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검토를 막 하고 있습니다. 3기 신도시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 자족 시설이나 녹지 비율은 줄이는 대신에 아파트, 이 주거 시설 비율은 높이고 공공 물량을 늘리면서 주거 밀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. 이 고양 창릉에서는 일반 아파트 2만 8천 가구 중에서 민간 분양 물량은 겨우 4,400여 가구에 불과합니다.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의 15% 수준이고요. 이마저도 통합 공공임대와 소셜 믹스 형태로 공급이 됩니다. 주상복합 아파트 8,564가구를 다 합쳐도 민간 분양은 35% 수준입니다. 결론적으로 3기 신도시 아파트 한 100가구를 놓고 봤을 때 60가구 이상, 그러니까 60% 이상이 공공아파트가 결국 될 것으로 보입니다. 판교나 광교, 이 위례, 이 경기도에 있는 이 2기 신도시 임대아파트 비중이 20에서 30%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게 이제 실감이 되실 겁니다.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. 3기 신도시는 1, 2기 신도시와 달리 이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개발되는 대규모 택지이기 때문입니다.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택지개발 촉진법을 적용했습니다. 그래서 이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하는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 비율이 50% 이상을 이제 맞춰야 되는 게 이제 규정으로 있고요.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35% 이상, 그리고 공공분양 비율은 25%입니다. 이 공공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분양보다 임대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. 문제가 있습니다. 바로 이렇게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이 지역 위상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고 아무래도 좀 부동산 투자 가치로도 매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겁니다. 이런 점들은 아무래도 실수요자분들이 더 정확히 알고 계신 건데요. 이 중산층 이상의 유효 수요층의 주택 매수세가 결국엔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게 실제로 어떻게 통계로 나왔는지도 이따 경쟁률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.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 공공주택지구 일대에 뭐 쇼핑몰과 같은 대형 상권, 그리고 뭐 학군, 병원 등 이 생활 인프라 시설에 있어서도 확충이 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얘기가 나오는 게 이 2기 신도시, 그리고 재건축이 본격화하는 이 선도지구 지정을 앞둔 이 분당 등 1기 신도시 위상이 나중에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,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. 이 투자 가치 등을 고려했을 때 또 앞으로 서울 정비 사업에서 나오는 일반 분양 경쟁률은 또 엄청나게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또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. 최근에 짓는 이 3기 신도시 이를 보면은 주거 비율을 높이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제도 있고 평형별로도 보면 소형 평형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. 고양 창릉에서도 이 중소형 평형 물량이 늘어나는 대신에 중대형 평형의 이 물량은 상대적으로 이 공급량이 줄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물량, 이 중소형 평형이라고 하는데 13,384가구에서 18,077가구로 한 4,600가구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. 전용 85제곱미터, 이 중대형 평형이라고 하죠. 85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에는 이 2,711가구에서 1,071가구로 한 1,700여 가구가 감소를 했습니다. 확 줄어든 걸 이제 확인이 됩니다. 이 LH에서는 이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하를 늘리는 대신에 큰 평수를 확 줄이고 또 이 공공주택지구의 큰 필지 를 부지도 막 쪼개서 매각하다 보니까 필지를 개수를 더 늘리는 방식을 이제 추구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필지를 쪼개다 보면 아무래도 가격이 이제 좀 가벼워지다 보니까 이 땅 매각하기에도 훨씬 쉽습니다. 아무래도 지난 정부에서부터 공급을 할 거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던 이 서울 도심에 있는 삼성동 의료원, 그리고 태릉 골프장, 뭐 용산 정비창, 뭐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한 16,000가구가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으나 뭐 여기서 공급 개발에 많이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에 또 3기 신도시의 힘을 빌려서 또 공급 물량을 늘리게 된 겁니다.
3기 신도시는 1, 2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훨씬 가깝다라는 입지적 장점을 내세웠으나 결국에 LH주도 이렇게 공공 신도시가 되고 있는데요. 가격과 입지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이라는 신도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최근에 이 본청약도 실패 분위기입니다. 이 수요자분들도 이런 점들을 벌써 이제 낌새를 차렸다. 뭐 이렇게 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인천 계양 A3 블록에서는 사전 청약 당첨자 중에 한 절반 가까이 한 46%가 본청약을 포기를 했습니다. 3년 전 사전청약 경쟁률은 이 12.8대 1이었지만 이달 10월에 본청약 경쟁률은 3.14대 1에 그쳤습니다. 그리고 옆에 이 A2 블록 일반 청약 경쟁률도 마찬가지로 한 자릿수대를 기록을 했습니다. 공공 신도시로 개발을 거의 확정을 지은 이 3기 신도시가 1, 2기 신도시처럼 이 부동산 업계 명언이 있죠. 이 장화 신고를 들어가서 구두를 신고 나온다. 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질지는 좀 미지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좀 3기 신도시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점들을 잘 오늘 영상을 보시고 좀 청약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